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9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예, 어제 중국 증시가 1% 상승한 걸 비롯해서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올랐는데요. 우리 증시는 좀 약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부담감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다고는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두 가지죠. 뭐 추석 연휴 동안의 리스크라고 하는 게 주가가 뭐 어떤 악재가 나와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가능성과 함께 또 뭐 개선돼서 좋아져서 주식을 팔고 갔는데 주가가 올랐을 때의 가능성, 뭐 악재는 두 가지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베팅을 하시는지. 어제는 어쨌든 개인들이 코스피 쪽에 좀 팔았고 외국인들 선물 좀 팔았지만 개인들은 어쨌든 조금 정리하고 가고자 하는 심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미증시는 올랐죠. 다우지수가 0.6% 올랐고요. S&P도 소폭 올랐고 나스닥은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때문에요. 다음 주 FOMC 있죠. 금융주가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예, 우리 시장은 또 오늘 목요일 흐름은 어찌 될지 고민하면서 전략들 세우시죠. 출발 마케돈 1부 오늘도 장영혁 팀장님 만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뭐 그제 계속 그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어제 아침에 어쨌든 뭐 공동선언문이 나오고 경협주가 뭐 그것 때문에 하루 이틀 반짝하진 않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한반도의 기대감, 뭐 외국인의 매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반영이 잘 안 됐어요. 약했어요. 예. 예, 근데 간밤 사이에 나온 뉴스들 보면 어제 뭐 이 9월 평양 공동선언 관련된 이 보도들은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간밤에 나왔던 이제 폼페이오 발언서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당장 제안이 오네요. 예, 빈에서 만나자. 이 비핵화 협의 당장 시작하자라는 제안을 미국이 먼저 합니다. 뭐 트럼프도 거기다 더해가지고 곧 김정은을 만날 것 같다. 뭐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값도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발표된 공동선언 관련돼서는 뭐 악재라고 인식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예, 긍정적인 내용들이 뭐 가득 차 있었고, 물론 이번에 뭐 남북 회담에서 이 핵살찰 관련된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 이 논의될 부분들이고 뭐 합의 정도 수준이 이제 나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어제 시장의 하락 이유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그렇죠. 네. 네, 어렵습니다. 상승은 못 만들어내도 하락 그렇죠. 이유는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다른 아시아 증시들이 뭐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뭐 할 거 없이 싹 다 1% 이상씩은 올랐는데 1% 가까이나 이상씩은 올랐는데. 유난히 어제 우리 시장 많이 약했어요. 그럼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그냥 쭉 밀고 내려갔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괜찮았는데 뭐 반도체 업황 우려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읽으면 또 이해를 할 텐데 어제 삼성전자가 약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 어제 외국인들 현물 수급 이 800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 1,000억 원 넘게가 삼성전자고 셀트리온 매수분이 800억이니까 이 삼성전자, 셀트리온 양쪽 합치면은 1,800억 사이즈 나오거든요. 그럼 어제 외국인 매수 총액보다 월등히 커요. 그래서 뭐 이쪽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럼 장중에 나왔었던 외국인 선물 수급 핑계를 좀 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뭐 좀 이따가 차트 준비했으니까 뭐 그거 보면서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날이죠. 그저께 시장에서 6천억 이상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면서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어제 우리가 꽤나 긍정적으로 그 시그널을 읽었는데 어제 장중에 다시 6천억 이상 되돌아 나가더라는 겁니다. 미결제가 어제 추가로 늘었으니까 신규 매도물이 좀 올라탄 것으로 판단이 좀 되는데요. 그러니까 팽팽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야 여기서 요거 꼴랑 요거 올랐다고 또 밀어내는 수급이 나오는구나.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막판 되니까 또 매도량을 많이 줄이더라고요. 예, 어제 3,700억 매도에서 끝났으니까 장중 6천억 이상 밀어내던
외국인 선물보다는 좀 나아지면서 끝을 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는 플러스 3,700억 나왔으면 하고 봤었던 어제 하루였는데 현물 수급 쪽에서는 어제 이상이 없었지만 선물 수급 쪽에서 약간 좀 충돌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수급에 워낙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증시 요즘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2원 10전 빠졌고 NDF 보니까 지금 추가로 2원 빠져서 1,120원이 이제 안 되거든요. 네. 1,118원 얼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원화에 대한 부담도 상당 부분 또 줄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밀어보건데 어제는 뭐 납득하기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 시장의 상대 강도 그러게요. 약세였고요.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어제 좀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좀 올려줬으면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쓰는 표현인데요. 급등락이 잦게 나오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빈번하게 이제 급등락이 나오면 둘 중 하나예요. 고점 아니면 저점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뭐 제가 2,300은 모든 악재를 흡수한 이 가격권입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 인식을 하기 위한 그냥 좀 뭐 에너지 응축 과정과 뭐 이런 정도로 시장을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무척 속상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값을 남겨보도록 하겠고요. 예. 준비된 자료 보면서 얘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2018년도 들어와 가지고 움직였었던 시장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1월 달에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기대감이 충만했었죠. 1월 달은 제가 작년 연말에 1월 뭐 진짜 최고의 장이 온다. 네. 뭐 지금 12월에 무조건 받아라. 뭐 역대급 연초 네. 효과가 나올 거다. 뭐 이 부분으로 뭐 포장을 엄청나게 했죠. 근데 뭐 만지지 않던 코스닥 가지고도 코스닥 레버리지로 뭐 재미를 봤었던 구간이니까요. 근데 1말 2초 때 갑자기 시장이 뭐 뻑 하고 이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뭐 금리 텐트럼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리는 작년 9월 달부터 주구장창 올랐다. 달러도 뭐 작년 이 중반서부터 계속 달러는 올라왔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시장 하락 이유가 오로지 금리 텐트럼 때문이라면 이 받아라. 어차피 지금 도말 갈 수 있는 시기도 지났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쭉 올라오죠. 그래서 잘했어 하고 있었던 상황에 우리 그때 얘기 많이 하고 있었던 거는 딱 하나 경계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만 피하면 되는데 뭐 설마 정면 충돌 하겠어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해왔었죠. 근데 보기 좋게 틀렸죠. 예. 뭐 박살이 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식상해진 재료가 되면서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무역 분쟁 얘기가 없어서 새로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방 경직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번에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어쨌든 피한 거잖아요.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가 아니고 10%를 때렸으니까 10% 때리고 나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제도 뭐 코멘트로는 설명을 드렸죠. EPS 미국 기업도 EPS 줄어든 건 3%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PCE 값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4.1bp 4.1bp면은 0.041%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뭐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20%였으면 이게 더블값이거든요. 어닝값 빠지는 것도 더블값 이상 빠집니다. 그래서 최악의 케이스를 피했으니까 뭐 우리가 여기까지도 검토를 뭐 우려를 했었는데 됐잖아요. 라는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 틀린 표현 같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서 원래 주식은 상상력이고 시황도 상상력이거든요. 살을 한번 붙여보면 이번에 이제 드디어 소비재 쪽으로 관세 부과가 이제 슬슬 넘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이 소비재들한테 관세가 매겨졌으면 소비재 가격이 올라갈 거고 네, 물가 오를 거고. 그 돈 누가 내냐는 거죠. 소비자가 냅니다. 그럼 저 소비대국 미국이 과연 높아지는 소비재 이 소비 가격에 대해서 액세트 하겠느냐? 뭐 썩 선호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25%꽝 이렇게 때린다? 글쎄요, 뭐 트럼프 지지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2,750억 달러 땅 때려내면서 25% 관세율 딱 때려버리면은 15bp PC 값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15bp면은 0.15예요. 그럼 우리가 뭐 2.3, 2.4 보다가 이게 2.5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다 물가가 조금 더해지면 PC 값이 3%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준을 더 자극할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뭐 2,570억 달러인가, 2,750억 달러인가, 어쨌든 추가적으로 때려낸다라고 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 사드 때문에 중국한테 한번 호되게 당해왔는데, 뭐 미국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 그러면 뭐 미국 쪽으로 상당 부분 규제 뭐 드러나지 않는 규제 포함해서 매긴다라고 하면 미국의 대표 기업들도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때리게 되면은 글쎄요, 뭐 미국 기업들의 어닝 전망치는 뚝뚝 떨어져 나갈 거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저 주가 상승률을 지켜내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지지율이 더 불리해질 텐데 추가적으로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저는 안 나간다라고 보는 거고, 충분히 협상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2천억 달러 10%의 관세는 뭐 이미 발효된 거고, 그래서 그 이상 뭐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 저런 걸 보니까 자꾸 이유를 찾는 거죠.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어제도 미 채권 10년물이 3.09까지 갔었다라고 뉴스 보셨을 거예요. 뭐 미국 은행주들이 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우리 추석 연휴 딱 끝나고 나오면은 아마 2.25짜리 미국 금리를 보게 될 텐데, 여기 보는 것처럼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연말 금리 2.5%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얼마 전에 뭐 우연치 않게 우리 회사에 이제 골드만삭스 강연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려하는 바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뭐 골드만삭스 이 대표 의견도 아니고 그 강연자의 우려 사항이니까 뭐 이게 정설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2019년에 금리가 4번 오를 것 같다, 4번 오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봐요. 올해 연말 2.5% 금리는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내년 2019년도 금리에서 4차례 금리 인상 오르면 원빅 1% 올라갑니다. 그럼 2019년도 연말 금리는 3.5%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3.5% 금리의 중앙값이 이만큼 설정이 돼버리면 롱텀 금리 값하고 지금 50bp 이상 차이가 납니다. 50bp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 롱텀 금리를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장기 금리 전망치를 상향시키는 이슈가 나오면 요거는 얼핏 듣기에도 시장이 꽤 많이 다칠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그림이 나오면 시장 공통적인 위험일 텐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시장 어제 약했던 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대한민국 시장한테만 악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의견일 뿐이지 뭐 시장에서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읽는 거죠. 어제 시장의 상대적 부진 이유는 그냥 수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18일 날 있었던 외국인 이 선물 장중 추이 6천억 이상 들어왔었던, 어제 외국인 선물 추이 6천억 이상 나갔다가 끝날 때 올라오는 요 부분, 요게 지수와의 거의 그대로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손가락 얼다가 지금 아직 풀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소위 눈치 보는 수급들이 많았고, 시장 방향성은 뭐 외국인들이 확실히 쥐고 가니까 최근 그런 부분들 쪽에서 등락이 좀 있고, 어제 뭐 다른 증시들에 비해서 워낙 약했는데, 뭐 어제 뭐 남북값이 잘못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 상단 반도체가 밀어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뭐 굳이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유를 굳이 찾으려고 들어가다 보면 뻘소리 하게 되니까 단순히 읽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오늘 네. 어제 부진했었던 부분들을 추가로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외국인 선물값을 좀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예. 자, 투자 아이디어는 뭘 좀 찾아볼까요, 오늘은요? 오늘은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고 네. 이런 현상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진짜 불합리합니다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뭐 저 개인적으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10년도, 2010년도, 11년도 요때쯤 아마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아마 2010년도 정도 되셨을 거예요. 네. 그 전에는 피처폰 쓰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대혁신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증권 거래 하려고 그러면은 PC 앞에 앉아 있든가 아니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증권맨이다 보니까 가장 큰 변화가 그거거든요. 자기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바로 들 수 있다는 거죠. 뭐. 예. 옛날에 디카 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 장사 안 되잖아요. 뭐 결제되지 뭐. 많은 예. 변화가 있었던 네. 소위 말해서 센세이션입니다. 혁명이었죠. 네. 예.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까 혁신이 없죠. 웬만한 뭐 기능 추가 가지고는 이노베이션을 못 만들어내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경 쓰는 게 뭐 카메라, 네. 뭐 고도화 시키고 뭐 디스플레이 배터리 용량 크기, 올리고 예. 뭐 크기 늘리고 네. 뭐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음 혁신은 뭐예요? 아마 뭐 예전에 영화 같은 데서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접혀 있는데 피면은 커지고 폴더블, 이렇게 예. 말려 있는데 피면 이렇게 쭉 피면은 신문지처럼 이렇게 쭉 네. 피면은 커지고 뭐 폴더블 이후에 이제 롤러블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겠죠. 이러면은 뭐 또 하나의 혁신이 또 만들어지겠죠. 뭐 예전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시계 이렇게 하면은 뭐 영상이 딱 뜨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뭐 언젠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어제 나왔던 뭐 커롱인더 관련된 뉴스를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이 대량 생산도 아니고 사실 파일럿 제품의 이 겉에 이제 폴더블이니까 유리로 만들면은 저 부분 깨지잖아요. 그럼 필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 하겠다라고 투자해 놓은 건 코롱인더입니다. 근데 어제 파일럿 제품 쪽으로 이제 스미모토와학에서 이제 받겠다라고 하니까 코롱인더가 어제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되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개화가 된 것도 아니고 파일럿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코롱인더의 그러면 가장 큰 악재는 뭘까요? 폴더블 지연이 가장 큰 악재지. 이게 악재는 아닌. 폴더블을 유일하게 갤럭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갤럭시가 폴더블을 내면 모든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폴더블을 이제 다 뛰어들 텐데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게 과연 코롱인더한테 시설 투자를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코롱인더한테 악재겠느냐. 근데 어제 시장에서는 7% 빠지면서 악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수급해 보니까 기관들이 엄청나게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악재로만 읽을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때 맞춰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제대로 커지는 이 기회가 될 텐데 그럼 지금 생산 체계에 투자를 해놓은 코롱인더한테 오히려 호재가 될 텐데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시장이 읽어 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이런 모습이 있어요. 뉴스 하나에 이렇게 그냥 민감하게 움직여요라는 부분들을 뭐 한 예를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과도했던 반응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게요. 뭐 뉴스는 뭐 그날은 영향을 사실 뭐 받겠죠. 앞뒤 가리지 일단 않으니까 분석이 네, 그렇죠. 추후에 이어지면 이게 과했다 아니다. 근데 심리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그걸 대표적으로 하셨고요. 네, 심리 좋으면은 버틸 수 네, 있는 것도 그러게요. 무너지는 거죠. 예,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무슨 얘기로 설명을 해도 어제는 납득이 어려워요. 네. 뭐 진짜 이상할 정도로 어제 부진을 오늘 최대한 많이 메꿔주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문을 열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 체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